누구나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죠. 나르는 어떨 때 두려울까요? 나르가 두려워서 하는 언행으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나르의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 건 의미가 있죠. 이제부터 나르가 언제 두려움을 느끼는지, 두려울 때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또 나르가 두려울 때 보이는 반응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잠깐, 이 영상은 나르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태도에 포커스를 맞춘 것이지 나르를 변화시키는 데 초점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 저렇게 한다고 나르가 꿈쩍이나 하겠어? 이런 시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래요. 먼저 나르는 자신의 존재감이 없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나르는 내면에 공허함과 수치심이 가득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있으나 마나한 존재, 즉 무용지물이 될까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받으려고 기를 쓰죠. 대놓고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겸손한 척하면서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면서요. 자신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인상을 풍기면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대우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동안 이렇게 과하게 자기 자신을 부풀리려는 나르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스탠스를 취하셨나요? 지금까지 어떻게 대하셨든 이제부턴 나르가 찬사를 유도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 태도에 대해서 무심하게 대해보세요. 대신 일상적인 부분이나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진다면 관심을 보이면서 칭찬해 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나르가 자기 과시를 할 목적으로 여러분의 생일날 근사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여러분을 초대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와, 이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감동이야, 감동.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듣기로 너 요즘 몹시 분주하다고 들었어. 그런데 내 생일을 기억해 줬다고?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벤트 대신에 생일을 기억해 준 그 자체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칭찬해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르의 의도에 휘말리지 않으면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집중해서 당당하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 나르는 상대가 자기를 마음대로 휘두를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나르는 뿌리 깊은 수치심과 자신이 뭔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무의식에 시달리곤 해요. 그래서 그 내면에는 주변인들에 대한 강한 의심과 불신이 자리 잡고 있죠. 그러다 보니 상대가 자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바보 취급하고 이용해 먹을까봐 두렵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하려고 선제적으로 주변인들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을 업신여기고 비난하고 조종해요. 그렇게 누군가를 힘없고 멍청한 존재로 만들면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보여주려는 거죠. 그런 엉뚱한 논리로 나르가 당신을 힘들게 한다면 눈을 응시하면서 나르의 말과 행동이 당신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지 또박또박 알려주세요. 이봐요, 김대리님. 솔직히 말하면 그런 말투가 불쾌하네요. 제가 제출한 기획안이 기대에 못 미쳐서 실망하셨더라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 싶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겠지만 가끔 지나치게 비판적인 것 같아요. 그래봤자 피차 기분만 상하지 우리 업무나 관계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예전처럼 나르에게 무조건 맞춰주거나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면서 억울해할 필요가 없겠죠. 세 번째, 나르는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껴요. 낮은 자존감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나르는 강한 척, 잘난 척, 똑똑한 척을 엄청 해대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즉시 가져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공동체의 규칙도 무시하면서 마음대로 하려고 들죠.
어떤 모임에서 단체 여행 예약을 위해서 생년월일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총무가 생년월일을 알려달라고 하자 한 나르가 뚜렷한 이유 없이 자기 생년월일을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총무는 나르의 무례한 말투와 비논리에 화가 났지만 일단 마음을 다독이고 알았다고 했죠. 여행 날짜가 가까이 다가오자 그 나르가 전화를 해서 생년월일을 알려줄 테니까 받아 적으라고 했어요. 그때 총무가 받아 적을 수 없다고 했더니 왜요? 펜이 없어요? 밖에 나가 있어요? 이러면서 매섭게 다그치더라고요. 이런 나르 때문에 속이 부글거리고 우라통이 터진다면 마음을 다독인 후에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어쨌든 지금은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보자고요. 실제로 아까 말한 그 총무는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그랬더니 여행 당일날 그 나르가 자기 생년월일을 알려주겠다면서 총무 뒤를 졸졸졸졸 따라다녔어요. 결과적으로 자기 멋대로 밀어붙이는 나르에게 주눅이 들지도 않았고 다툼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네 번째, 나르는 자신의 감정이 드러날 것 같은 상황에서 두려움을 느낀답니다. 뻥 뚫린 것 같은 공허한 가슴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나르는 외로워요. 그러다 보니 자신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지 않으면 곧바로 수치심과 단절감을 느끼죠. 하지만 나르는 자신이 외롭다는 걸 잘 인식하지 못해요. 혹 외로움이나 무력감을 느낀다 해도 자신의 내적 상태를 인정하는 게 두려워서 그런 감정들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위안거리들을 찾죠. 그래서 술에 취하거나 일에 몰두하거나 인터넷에 매달리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나르를 보듬어주기 위해서 누군가가 다가서면 움츠러들거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나르는 절대로 자신의 감정이나 필요 그리고 욕구를 솔직하게 표출하지 않아요. 감정을 내보이는 건 약해 빠진 사람들이나 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비록 이런 나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땐 할 말을 하자고요. 어떤 남자에게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는 나르였어요. 남편이 볼 때 그 나르 아내의 내면은 굉장히 허했죠. 그런데 그 아내는 외모 가꾸는 데만 아주 열을 올리고 있었어요. 그런 아내에게 남편이 이렇게 말했죠. 물론 외모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지. 하지만 타인의 시선에 대해서 과하게 신경을 쓰는 자기를 보는 게 참 안타까워.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보다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해. 내 얘기를 못 알아듣는 척 또 그냥 넘어갈 생각은 하지 마라. 나한테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라고 말했어요. 아내는 화장품 사고 옷 사는 비용이 아깝냐며 쪼잔한 남편이라고 공격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남편은 자신이 남자답지 못한가 싶어서 한 걸음 물러날까 이렇게 망설일 거고요. 하지만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헛된 일에만 매달리는 아내에게 진실을 알려주자고요. 비록 그 아내가 못 알아먹을지라도요. 지금까지 나르가 어떤 때 두려움을 느끼는지 또 두려움을 느낄 때 어떻게 자기를 보호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나르의 그 자기보호 전략 때문에 우리는 상처받고 지쳐서 무조건 굴복해버릴 때가 많았죠. 이젠 우리 자신을 지키는 쪽으로 변화를 꾀하자고요. 작은 물방울이 계속해서 떨어지면 큰 바위도 뚫을 수 있잖아요. 그처럼 지속적으로 나르에 대해서 당당한 태도를 견지한다면 비록 나르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그 태도 자체가 우리를 나르로부터 보호하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작용할 수는 있겠죠. 상담심리사 뽀유였습니다.